마음을 닫는 것이 자존이 되는 나이. 열림은 젊음의 태도이고 닫힘은 생존의 기술이다. 삶의 앞자락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열린다. 타인에게, 세계에게, 가능성에게.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점점 더 문을 닫는다. 그것은 외면이 아니라 선택이며 단절이 아니라 정리이다. 니체는 자신을 방어하는 것은 자신의 약점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중심을 지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다친 마음은 굴절된 자존이 아니라 숙성된 자각이다. 어느 시점에 이르면 이해받고 싶은 욕망은 사라진다. 그 욕망이 사라진 자리에는 고요한 확신이 자리 잡는다. 나는 내가 된 것이라는 인식이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로 변환된다. 타인의 시선은 나를 사무로 한다고 했다. 그리고 나이가 든다는 것은 그 시선에서 철수하는 것을 배운다는 뜻이다. 결국 타인의 이해가 아닌 자신의 침묵 속에서 자존은 자란다. 마음을 닫는다는 것은 세계와 단절한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관계를 수신 거부하는 신호다. 이는 자기 보호의 수단이 아니라 자기 이해의 결과다. 하이데거는 존재는 현존재의 결단 속에서만 드러난다고 했다. 그리고 이 결단은 타자의 침입을 허용하지 않는 단호한 닫힘에서 비롯된다. 단절은 고립이 아니라 존재의 농축이다. 청춘은 확장이고 노년은 응축이다. 한때는 나를 넘어서고자 했지만 이제는 나로 충분하다는 인식이 생긴다. 그 인식은 외부를 향한 애착을 줄이고 내부로의 기환을 촉진한다. 그것은 곧 내면의 소란을 견디는 힘,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의미한다. 미셸 푸코는 말한다. 자아란 타자의 눈을 통해 구성된 허상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마음을 닫는다는 것은 그 허상으로부터의 철수, 타자의 연극에서 내려오는 일이다. 닫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열겠다는 선언이다. 모든 문이 열려 있을 때 바람은 방향을 알 수 없고 중심은 흔들린다. 하지만 문을 닫으면 내부는 비로소 침착해진다. 침묵은 가장 완전한 언어이다. 침묵과 닫힘은 말 없는 선언이다. 나는 나를 위해 닫았으며 나를 위해 남기지 않았다. 철학은 종종 고독한 인식에서 시작된다. 그 인식은 군중으로부터의 철수이며 시면으로의
귀환이다. 소크라테스는 델포이의 신탁 이후 아테네 전체를 돌아다니며 스스로의 무지를 증명했다. 그러나 노년의 그는 더 이상 누구도 설득하려 들지 않았다. 왜냐하면 사유는 타인을 통해 성장하지만 침묵을 통해 완성되기 때문이다. 마음을 닫는다는 것은 침묵의 윤리에 복종하는 것이다. 살아가는 동안 인간은 많은 것을 열고 또 닫는다. 처음에는 문을 두드리는 쪽이었지만 어느새 문을 잠그는 쪽이 된다. 그것은 생의 퇴보가 아니라 생의 심화다.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선 침묵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더 나아가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에 대해서도 침묵한다. 그것은 삶이 나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 내가 삶을 이해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자조는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차단의 과정에서 생겨난다. 외부의 평가, 기대, 감시를 차단한 이후에야 비로소 생겨나는 나의 무게감. 그 무게는 경멸과도 다르고 무관심과도 다른 것. 그것은 연민도 원망도 제거된 자리에서의 존재 감각이다. 시몬 베유는 주의는 사랑의 가장 순수한 형태라 했지만 일정한 나이에 이르면 그 주의를 나에게 돌려야 할 순간이 온다. 이제는 누군가를 감동시키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살아가는 시기다. 이제는 누군가를 감동시키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살아가는 시기다. 그것은 고립이 아니라 자율이다. 외부의 언어가 아닌 내부의 침묵으로 살아가는 법. 끊임없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그것은 말의 인간에서 존재의 인간으로 진화하는 일이다. 말을 덜 하게 되고 표정을 덜 짓게 되며 반응하지 않게 되는 시기. 그 시기야말로 자존의 가장 단단한 형태다. 마음을 닫는다는 것은 기대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은 실망하지 않는다는 뜻이며, 실망하지 않는다는 것은 타인에 의해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것은 마음을 닫혀서 닫는 것이 아니라 다치지 않기 위해 닫는 것이며, 더 나아가 다쳤다는 사실조차 의연하게 감싸 안을 수 있게 되었기에 닫는 것이다. 고요는 무기력이 아니다. 고요는 선택이다. 나는 열지 않음으로써 내가 누구인지 잊지 않게 되고, 말하지 않음으로써 침묵이 지닌 진실의 무게를 안다.
삶은 짧고 예술은 길다고 했지만 마음을 닫는다는 행위 자체가 인생의 후반부의 예술일 수 있다. 그것은 단호한 결별이자 아름다운 퇴장이다. 우리는 언젠가부터 대화를 멈추기 시작한다. 그것은 타인을 향한 단절이 아니라 더 이상 자신을 증명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증명은 오직 의심 앞에서만 필요하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의심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니 증명도 설명도 해명도 다 쓸모가 없다. 남는 것은 단지 한 사람의 자리에 대한 태도. 그것만이 자존이다. 다친 마음은 차가운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온도를 안쪽으로 모은 것이다. 외부에 분산시키지 않고 스스로의 중심에 집중한 것. 그러므로 다침은 단절이 아니라 회기다. 삶의 후반부는 관계의 팽창보다 중심의 응축이 더 중요해지는 시기다. 그리고 그 응축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침묵과 고요를 고립이 아닌 통일로 경험하게 된다. 이제는 말하지 않음으로써 말하고 반응하지 않음으로써 나를 드러내고 웃지 않음으로써 자리를 지킨다. 그렇게 인간은 생애 후반에서야 비로소 하나의 중심이 된다. 무거워지며 가볍고 고요해지며 선명해진다. 그러니 마음을 닫는다는 것은 사라짐이 아니라 견고해짐이다. 누군가는 그것을 외면이라 부르겠지만 그것은 오히려 존재의 수렴이며 가장 온전한 자기 보존이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사는 것은 존재하는 것으로 격상된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조용조용을 구독해주세요. 영상을 만드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